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작년 수능 지문 중에 한비자 지문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가장 많은 문제를 틀린 지문이기도 하고요. 가와나 세트로 되어 있는데 가글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뭘 읽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독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제 원리와 지문 구성 원리를 알아야 되겠고, 그럼 지문 구성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 글을 어떻게 읽을지를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독서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지문을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그치면 되느냐라고 궁금해하는데, 지문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문이 어떻게 짜여졌음을 알면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도 예상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또 출제될 내용을 예상하며 읽었으니까 출제 문제를 풀러갔을 때에도 가능한 한 빠르게 또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이 지문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될 겁니다. 짧은 시간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맨 첫 문장에서 이제 이 글의 화제를 제시합니다. 같은 한비자지만 이건 책이고 이건 작가 이름이겠죠. 여기 저작이라고 했으니까 한비자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첫 문장에 수능 독서는 말할 필요 없이 첫 문장이 중요한데, 화제는 제시했는데 추가 정보로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정보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중요한 걸 알겠는데 이거 굳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을까요? 다음 문장을 보면, 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라는 말은 여기에 이렇게 재진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상의 의미가 구체화되었죠. 그럼 이 표현도 재진술 되었나요? 되었네요. 여기. 특히 이 홀랑기라는 말이 필요했던 거죠. 따라서 전국시대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이게 배경이 되죠. 이 배경에서 이런 사상이 등장했다. 홀랑기라고 모두가 다 엄격한 법치를 꾀하지는 않잖아요. 평화를 희구할 수도 있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내지는 힘에 의한 강제 통치 혹은 병합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비자는 법치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앞의 내용의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연결되는 거라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화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노자죠. 그럼 노자는 왜 나왔을까요? 노자 얘기는 왜 했느냐? 해석을 통해 자기 법치, 여기 있죠? 법치를 뒷받침했고, 이렇게 진술된다면 이 노자에 대한 해석은 뭐가 되죠? 일종의 수단이 됩니다. 이 수단으로 이 목표를 이루려 했던 것이죠. 이 목표는 글의 맨 처음에 나온 그 목표가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재진술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시어잖아요. 이게 뭘 가리킬까요? 어떤 면모를 말하는 거예요? 한비자가 노자를 통해서 자기의 법치를 뒷받침하려는 면모.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 앞에 나온 이 책의 해로라는 챕터와 유로라는 챕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노자를 통해서 법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그럼 무슨 내용이 이어지겠어요? 노자, 법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비자가 연결하려 했는가가 출제되겠죠. 아니, 지문으로 먼저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우리가 뭘 읽어야 돼요? 한비자라는 사람이 쓴 책 한비자, 그리고 법치, 그리고 그게 어떻게 노자에 들어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이제 노자가 등장하죠. 노자 얘기를 하는 거는 수단이에요. 이 목표를 위한 수단에서 새로운 화제인 거죠. 앞에 전혀 없던 말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요? 잠깐만 잊지 마세요.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한비자와 법치, 그리고 노자. 그럼 도도 이것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노자랑은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써 있네요. 도가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 근거라고 본 한비자. 그러면 앞에는 노자의 도이고요. 여기는 한비자의 도인데, 한비자는 도를 뭐라고 봤나요? 한비자는 도를 이렇게 봤네요. 이게 왜 의미 있을까요? 근원이 근거와 연결되고 만물이 천지만물과 연결되죠. 그럼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이라는 말과 천지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는 말은 완벽하게 짝을 이루죠. 재진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여요. 즉 노자와 한비자의 도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비슷하다. 만물의 생성, 즉 만물의 본질의
근원이자 근거이다. 그럼 다르지 않다란 말. 여기서 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걸 가리키는 거죠. 노자와 한비자의 공통점. 그게 노자를 통해서 자기를 뒷받침하려 했으니까 한비자가 일단 노자와 자기 자신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법치, 도. 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 얘기예요. 법치는 아직 여기 전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다시 이렇게 천지 만물이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도 다시 나옵니다. 영향을 받아. 근거라는 말이 영향을 받으니까 근원이자 근거이죠.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게 수능 독서 지문의 특징이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에 문장인 뒷문장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잠깐만요, 성공과 실패가 드러난다.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이에요? 앞에 뭐라고 말했죠?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행했으면 성공. 그러면 도에 따라 제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실패라는 얘기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비자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뭐예요? 뭘까요? 앞에 나온 말이 뭐였죠?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느냐. 그럼 도가 성공과 실패의 뭐가 돼요? 기준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댔죠? 한비자가 노자를 통해 법치 얘기하려고 한다. 근데 갑자기 도가 나오는데 도의 결론이 뭐였냐면 도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 도가 기준이다. 그럼 법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기로 뭐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거죠. 즉 법이 유죄냐 무죄냐,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하는 뭐가 돼요? 기준이 되죠. 그럼 법도 기준이 되는 게 필요한,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법치가 되고 그 법을 도를 통해서 법을 만들면 도에 따른 통치 이퀄 법에 따른 통치.